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지난밤 한반도와 지구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진호 기자를 만나봅니다. 황진호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예, 어제 저녁 때 총 5개 항에 합의했습니다. 네. 우선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남북의 쌍방과실이냐 아니면 북한의 일방과실이냐 하는 이 책임 인정에 관한 내용은 아예 빠졌는데요. 이거는 뭐 분명히 남쪽이 양보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1조에서 곧바로 재발 방지 문제를 다뤘는데요. 원문을 한번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네.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인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 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1조고요. 여기서도 이제 북한이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한다라고 안 하고 남과 북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보장한다라고 주어가 남북이 된 점, 이거는 남쪽이 양보한 건데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통행 제한과 뭐 근로자 철수 없다라고 한 알맹이 부분은 이거는 다 북한의 의무이기 때문에 네. 내용적으로는 북한이 양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서로 조금씩 다 양보를 했다고 보겠네요. 예. 자, 그러면 나머지 4개 항은 어떤 겁니까? 4개 항은 다 이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시행할 내용, 이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북의 민간이 관리하는 형식이었는데요. 네. 이제는 당국이 관리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2조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 자산을 보호하며 통행, 통신, 통관, 이 3통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건데요. 이 상시적인 통행 보장, 인터넷과 이동전화 통신 보장, 이런 획기적인 조치들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 상시적인 통행, 또 인터넷 사용, 이거는 개성 기업인들의 아주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3조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던 개성공단 국제화에 관한 내용인데요.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적극 장려하고 또 남북이 공동으로 해외 투자 설명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4조는 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였고요. 마지막으로 5조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서 적극 노력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합의대로만 되면 아주 획기적인 합의네요. 예. 네. 여하튼 뭐 전반적으로 괜찮은 평가가 나오고 있죠. 예, 남북이 공이 조금씩 양보했고 또 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133일 만에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육자회담, 북미 대화 이런 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희망적인 관측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자기들의 강경 정책이 통했다라고 환호하는 분위기인데요. 김장수 안보실장의 원칙론이 통했다는 뜻으로 장수불패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왔다라는 말로 아주 좋아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건 아직은 성급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왜 그렇죠? 어제 합의가 이게 실질적인 게 되려면 합의문 맨 앞이나 아니면 맨 뒤에다가 몇 월 며칠에 남측 인력의 통행을 전면 개방하고 북측 근로자를 출근시킨다. 이 시한이 못 박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성공단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만들고 또 그걸 바탕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민감한 논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정세가 안 좋아지면은 이 과정이 무한정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한 합의, 뭐 원칙과 선언만 있는 합의밖에 아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이 합의가 현실화가 되려면은 상당히 변수가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언론들은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긍정적인 논조인데 좀 신중히 봐야 되겠네요. 예, 5조, 대표적으로 5조를 읽어보면은 네. 남과 북은 안전한 출입,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지금까지 7차까지 오면서 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 제도적 장치 마련인데 네. 그렇다면 합의문에는 어떤 제도를 언제까지 만든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장치를 마련한다고 동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성과라고 보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또 오늘 조선일보 토끼사 제목을 보니까 개성공단 문 열며 신뢰 프로세스 첫발 이렇게 돼 있던데 네. 예, 오늘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새로운 제안을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분위기나 한번 띄워보려고 일단 이렇게 선언적인 합의를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네. 이 이름이 실무회담이라면은 명실상부하게 실무적인 합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마치 정상회담한 것 같은 그런 선언적인 합의만 들어 있습니다. 아니, 틈만 하면 개성공단을 뭐 김정은의 뭐 주머니 이딴 식으로 보도했던 조선일보가 신뢰 운운할 자격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집트로 가봅시다. 이집트에서는 결국 최악의 유혈 사태가 벌어졌네요. 쿠데타로 축출된 무르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에 대해서 어제 과도 정부가 강제 해산에 나서면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사상자 수가 양쪽에서 주장이 큰 차이가 나는데요. 이집트 보건부, 그러니까 정부는 전국에서 149명 이상이 숨지고 1,400명이 다쳤다라고 했는데 시위대 쪽에서는 최소 300명 사망, 5,000명 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아침 7시에 카이로에 있는 농성 근거지 두 곳에다가 군과 경찰을 투입했는데요. 카이로 대학 앞에 시위대는 완전히 해산됐지만 카이로 나스르시티의 라바 광장이라는 곳에는 여전히 시위대 수천 명이 남아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과도 정부가 자제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뭐 누구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엄청나게 많이 죽고 엄청나게 많이 다쳤네요. 죽었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과도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요? 전국에 한 달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추가 통보가 있을 때까지 매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통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전국 각지에는 시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치안 유지를 위해서 군병력을 언제든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30년 동안 비상사태가 내려졌다가 작년에야 비로소 풀어졌었는데 그런 상황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 출신인 엘바르데이 부총령이 어제 전격적으로 사임했습니다. 엘바르데이는 이집트 내 자유주의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인데요. 이유가 어찌됐건 간에 국민들을 향해서 발포하는 정부에서 부통령을 할 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은행, 철도 이런 영업도 다 중단이 됐는데 지금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면은 과도 정부가 이번에 너무 나간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나간 게 아니라 참 국민을 그렇게 학살하고도 권력을 유지하는 거 보면 그 나라도 신기한 나라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위안부 기리밀 행사가 세계 곳곳에서 열렸죠.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에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공개 회견을 가졌었는데요. 그날을 기념해서 어제 처음으로 세계 주요 도시에서 연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제1회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리밀이라고 이름까지 정해졌고요. 세계 9개 나라 16개 도시에서 집회, 시위 이런 각종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저녁에 도쿄 신주쿠 가와사키 공원 일대에서 행사가 열렸는데 일본인 150여 명이 참여해서 거리 행진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독일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는 침묵 시위가 있었는데 독일에 사는 한국계와 일본계 교포들 그리고 일반 독일 시민들 등등 7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 LA와 시카고, 또 대만, 캐나다, 필리핀, 네덜란드 이런 나라에서 연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일본 강요들이 얼마나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할지도 관심이죠. 예, 총리, 부총리, 관방장관, 외무상 이렇게 4사람만 빼고 나머지 광료들이 참배하는 거는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상당수의 광료들이 갈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는 참배 대신에 자민당 총재 아베, 그러니까 총리가 아니라 당 총재 명의로 공물료, 돈을 내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참배할 여지를 남겨둔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이번 달 초에 일본한테 참배 문제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라는 기사도 났는데요. 이 설명을 요구했다는 거는 가지 말라는 말을 완곡하게 한 거니까 아베가 안 가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자, 일본 한국한테는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미국한테는 또 꼼짝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브라질에서 소송을 당했네요.
삼성전자가 브라질에서 가혹한 노동 조건을 이유로 1,200억 원대 배상금 소송을 당했다고 영국 BBC 방송 또 프랑스의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의 안 좋은 기사는 한국 언론에는 일보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브라질 정부가 낸 소송인데요. 네. 북부 마나우스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이 직원들한테 충분한 휴식 없이 긴 시간 가혹하게 근무를 시켜서 노동법을 어겼다라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니까 직원들이 매일 15시간 근무를 하고 또 일부 직원들은 최장 10시간을 서서 일하면서 통증, 근육경련 이런 문제를 호소한다고 브라질 노동부와 검찰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의 폭스콘 공장에서 계속 문제가 있고요. 또 삼성은 이렇게 브라질 공장에서 노동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브라질의 정부가 소송을 낸 거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삼성 이런 거 있으면 전매 특허로 나오는 게 공장 옮기겠다 할 거 아니에요. 옮기시지 뭐. 그렇습니다. 중국으로 옮기면 되겠네요. 예, 황준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월드 리뷰 황준호 기자였습니다.